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행정 수업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선수학습 질문은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 원인이 교사에 있는지, 지역 사회에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나 수치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여 학교가 폐교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신입생을 확보하여 입학생 숫자를 늘려야겠죠. 졸업생의 진학률이나 취업률이 낮다면 이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므로 그 수치를 또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먼저 목표를 제시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여기에 딴지 걸지 않고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리딩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이 부분에서 멈추며 이것이 몇 번 지속되다 보면 구성원들이 냉소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말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학교 공동체의 교직원 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직원이든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씩이나마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 수업의 결론입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가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학생 선택권에 의해 학교가 존속되므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는 학생들이 더 이상 이 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폐쇄하기 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새로운 학교장을 공모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교장이 되기 위해서 교장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가가 교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교장이 되고 난 후에 기존의 교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신출내기 대학 졸업생들을 교사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출내기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그 초등학교는 폐쇄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교장의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소개가 되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바탕이 되는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첫째, 교장 자격증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교사 채용에 있어서 방금 보았던 예와 같이 파격적인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차트스쿨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보았듯이 미국에서는 기업이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차이가 교육개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제한 속도 30km 구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친구는 55km로 과속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현장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는 구속되었고 그의 변호사가 만일 당신이 법정에서 친구가 30km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해준다면 친구가 중벌은 면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요? 첫 번째는 친한 친구를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겠다. 두 번째는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사실대로 말하겠다. 대면 수업이라면 여러분의 반응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으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2008년 KBS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만약 당신에게 부정한 수단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제안한다면 이란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결과입니다. 먼저 프랑스 85%가 단호히 거절 및 제한자 신고, 홍콩 83%가 단호히 거절 및 제한자 신고, 한국 38%가 감옥을 감수하고 승낙하겠다. 그 내면에는 올바르게 행동하면 나만 손해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인가? 그렇다가 20%. 내 가족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 그렇다가 17%입니다.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지도자들이 불법 행위를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 65.4%. 반부패 교육의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87%.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반부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반부패 인식 지수는 10점 만점에 6.1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0년 대구시 청렴도 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10년 전 조사이니까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에 관심이 없다가 14%,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가장 첫 번째가 직원의 무관심이 33%, 제도의 문제 또한 33%라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인사 분야가 43%,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청이 50%, 초등학교가 22%로 나왔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이 교육청과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부패의 뿌리가 교육청이라는 인식 때문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경우 교장부터 초임교사까지 대부분이 교대 출신으로 선후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배가 부정한 짓을 하더라도 후배가 등에 칼을 꽂는 짓은 밀고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동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평생 동안 따라다닐 테니까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직원의 의식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입니다. 한국은 횡령에서 세계 2위, 사기는 세계 1위입니다. 머리 좋은 걸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2013년 자료지만 아시아 국가별 부패 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보다 높습니다. 민족의 우수성으로만 비교한다면 한국인 유대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들은 유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럽에서는 특히 유대인을 싫어하는데요. 2003년 기준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유대인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조선일보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 응답자의 94%가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특징은 교육을 중시하고 경제범죄가 없으며 성범죄도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교육을 중시하는데 앞에서 본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유대인은 종교에 기반을 둔 교육을 중시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이라는 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같은 종교를 믿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 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 차이가 횡령, 사기에서 세계 제1, 2위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뇌리 속에 떠오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한두 개씩은 있죠. 대표적인 게 입시제도, 학벌주의, 암기식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학생의 외적 동기를 내적 동기로 변화시키는 것과 삶의 목표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방안을 줄탁이라는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줄탁은 달걀 속에 병아리가 때가 되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어떤 한 부위를 부리로 쪼기 시작하면 어미가 밖에서 그 쪼는 부위를 아주 정확히 쪼아줌으로써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병아리는 학생을 의미하며 어미는 학부모와 교사가 되겠죠. 학생의 내부 동기가 있은 후에 주위의 도움과 조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생활할 때 학생 한 명 한 명의 몸짓과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모두 건강하게 웃으면서 캠퍼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